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휴업이나 휴직, 또 해고, 또 고용분야에 따른 많은 문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도 특히 이제 임금이 많이 관심이 많으시겠죠. 휴일수당이라든가 퇴직금 산정, 산재보험 모두 좋습니다. 야근 수당도 좋고요.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우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유민 노무사입니다. 요즘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요. 어떤 문의가 가장 많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달 11월 19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됐나요? 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조항이 법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48조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라는 건데 기존에 임금 대장 관련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임금 지급과 함께 우리가 급여 명세서라고 하죠, 보통. 네. 예. 그 급여 명세서에 어떤 항목들을 반드시 작성돼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조항 두 가지로 그러니까 작성과 작성 의무 그리고 교부 의무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오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200만 원 항목이 본봉은 얼마고 또 그렇죠. 휴일수당은 얼마인지 이렇게 자세한 항목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이제 직장에서는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되는 사례들이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 규모가 좀 있고 임금 관리 업무 처리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데들은 그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반드시 급여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300만 원에 각 항목들이 또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근로계약서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만 급여가 지급될 때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뿐만이 아니라 변동적으로 또 나가는 각종 수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 당직, 식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 그 달마다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또 그 급여 명세서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금액들이 다 기재돼서 나가는 데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임금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대장 안에는 각종 이제 계산 방법들이 다 기재돼 있겠지만 그 세후 금액 세전이 아니라 세후 금액만 통장에 입금시키고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본인이 받았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금액들로 구성된 금액을 다 받은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그렇죠. 그렇겠죠. 소규모 사업장이 좀 비상이겠나요? 그 비상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기존에 그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인 어떤 기준들과 양식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교부의 방법도 정확하게 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왔던 사업장들도 이 법적 테두리와 기준에 맞춰서 또 해야 되니까 꽤 바쁘게 지금 급여 담당자들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급여 담당자 없어도 예. 이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그럼 신설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거의 새로운 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이제 해당 조항에 임금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작성된 대장은 몇 년 동안 보관해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임금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교부해라 라고 하는 항목이 이제 내용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뭐 본봉이 얼마, 기본급이 얼마 뭐 이런 기준 없이 한 달에 예. 뭐 250만 원 네. 뭐 줄 테니까 근무해라 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총 금액만 얼마 주게 해서 그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다른 조항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그 근로 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되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 서면 명시하는 근로 조건 그 문구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그 조항들은 다 넣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한 이후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굳이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따로따로 기재하지 않거나 세부 항목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뿐만이 아니라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그 임금의 항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계산 방법까지 명확하게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항목은 사업주가 정하게 나누는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갖고 이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될 사항들을 그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명, 그리고 뭐 이제 생년월일이라든가 사원번호 같은 걸 해서 이제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걸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고요. 그리고 고용 연원일, 입사일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종사하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급여 내역서예요? 예. 그리고 임금하고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그다음에 근로일수. 이번 달에 며칠 일했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몇 시간을 근무한 건지.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만약에 시켰다면 그 시간 수. 그다음에 뭐 임금 이외에 기본급이나 수당들 말고 별도로 지급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것도 품명이나 어떤 수량들, 평가 총액들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갑근세부터 시작해서 그 뭐 사대보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 이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이거저거 떼는 게 많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현금 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원래 안 됐던 원래 거예요. 안 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산재보험은 공제를 안 하죠.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고 산재보험은 가입 단위가 사업장이에요. 근데 나머지 고용, 건강, 국민은 가입 단위가 개인이죠. 그래서 50대 50 보통 부담을 해서 공제를 하는 방법이 별도의 법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법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실무자들 입장에서 좀 많이 그 고충을 토로하시는 것들이 단순하게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계산 방법까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도 그렇고 계산 방법. 그러니까 그게 다 따로 있습니까? 계산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번 달에 연장 근무를 4시간을 수행을 했어요. 그 연장 근무의 기본 통상 임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연장 수당을 산정을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 때 4시간을 했고
기본 통상 시간급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4시간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1.5, 150%를 줘야 되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다, 6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옆에 적어놔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업장에서 당직을 한 번 하루 할 때마다 5만 원씩을 지급을 해요. 이번 달에 내가 4번의 당직을 했어 라고 하면 4일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해서 20만 원 나온 걸 당직 수당 20만 원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어떻게 해서 20만 원이 나왔는지 이것까지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럼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급여 담당이 있어야 되겠네요. 사장이 직접 하지 않고서야. 보통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급여 담당자들이 있죠. 격리 업무를 보시거나 총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4대 보험도 몇 인 이상 아닙니다. 기준이요? 1인 이상 사업장은 1인 다 가입을 이상. 해야 되고요. 무조건. 다만 이제 국민이나 건강이나 고용보험 관련한 분들은 일정한 요건이라든가 제한이 있으면 가입을 면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갖고 별도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그걸 따라 갖고 산정을 하시고 공제된 금액. 다만 이 4대 보험료 관련한 부분들은 뭐 임금 전체 금액 그 보수 총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수에서 곱하기 그 공제하는 율이 있어요. 그 보험 요율을 곱하기 이렇게 해서 얼마다 이것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공제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 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강제 사항이 되었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기도 한데요. 이 사항은 이 근로기준법 48조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들어오는 조항은 그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우리가 얘기를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많은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건도 이번 개정 사항도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5인 이하 그러니까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다만 시행령을 통해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들을 면제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임금 명세서에 기재될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성명이라든가 어쩌고 이런 부분들 말고 근로시간 수 이번 달에 몇 시간 근무했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했을 때 그 시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데 대부분은 다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왕 임금 명세서 작성을 하시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 적용 안 되니까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장 근로라든가 근로시간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다 기입을 하셔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급여가 나갔는데 임금명세서 작성을 하질 않았어요. 이럴 때 처벌 수준이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9일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지금 그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19일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뭐 보통 월요일 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금요일 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과태료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이 조항 자체가 작성을 해야 되는 조항과 교부를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그러면 과태료가 1차에 20만 원. 교부를 안 했을 때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50만 원이래요? 그렇다고 작성도 안 하고 교부도 안 대부분 하면? 그럴 거니까. 근데 이게 이 과태료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다 틀립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지만 두 번째는 30만 원, 5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100만 원. 따블로 가네. 계속 올라가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위반의 이 과태료 산정 기준이 근로자 1인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만약에 지금
문의하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이다라고 하면요. 네. 이게 3명한테는 주고 1명한테는 안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안 하면 다 안 하고 하면 그렇겠죠. 다 하죠. 네. 즉 한 명 하는 거니까 4명인 사업장에서 작성도 제대로 안 하고 교부도 안 했다라고 하면 50 곱하기 4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별로 1인당. 1인당. 1인당 건별로 본다면 작성 안 한 거, 교부 안 한 거 하면 50만 원일 거고 한 명이. 네. 그게 4명이면 200만 원. 크네요. 예. 과태료가. 그래서 이거 격리 담당하시는 분이시면 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한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건 네. 법이 준비가 됐지만 시행이 됐지만 네네.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업장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도를 할 거다라고 했고 네.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교부하고 있어요. 네네. 개인당으로 할 수도 있고 인별로 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거기 엑셀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좀 실무적으로 좀 힘드신 것 같으면 네.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셔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좀 근로자한테 교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임금명세서 교부 항목 개정됐다는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월 19일자 기준으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작성까지는 알아봤는데 그러면 교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법 자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교부한다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이제 직접 작성해서 출력해서 예전에는 다 월급 봉투에 이렇게 적어서 그렇죠. 주셨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자서면을 통해 갖고 보통 하는데 이 전자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도의 전자문서법이라고 하는 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는 형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송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PDF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JPG 파일, 뭐 사진 형태 파일들로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방법도 있고 메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우리가 뭐 이제 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갖고 이렇게 PDF 파일이라든가 사진 파일 형태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메일 형태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있는 데들은 이제 사내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데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갖고 보통 많이 보낼 거고 아니면 그 우리가 톡으로 보내는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메일. 네, 이메일 관련한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들은 있죠. 왜요? 수신 확인 때문에요. 본인이 확인을 안 하면 근데 보낸 것으로 의무를 다한 거 아닌가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제 보고 안 보고는 근로자 선택이니까. 네. 그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일단 개인 이메일로 발송을 했을 때 보낸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교부할 거다라고 충분히 고지를 해라. 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이제 산정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네. 산정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퇴직금은 적용제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보통은 네. 퇴직금 관련한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많이 교부 요청을 하셔요. 세부적인 퇴직금 산정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Q&A, 이번 임금명세서 관련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Q&A 상에로는 그 퇴직금 관련한 부분들은 퇴직금까지는 아직 적용이 안 된다. 예. 463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이게 적은 달이 있고 많은 달이 있는데 늘 일률적으로 나온다고 이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한 하루당 몇천 원씩 급식비 이렇게 해서 출근 일수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네. 일률적으로 나오던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건 사실상 법에서는 그것들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본급화돼 있는 그러니까 통상 임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휴일 근무를 해도 휴일 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고 받았지만 이제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뭐 휴일 근무 아니면 연장 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이제 내역서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그 문자로 문의해 주신 분이 급식비가 이제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고정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그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10만 원 이하의 식대, 20만 원 이하의 교통보조비는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그 소득공제를 세금을 떼지 않아요. 갑종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보험료에서도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급식비가 만약에 특정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비 변상적으로 하루당 뭐 식비 5천 원씩이야, 뭐 만 원씩이라고 해서 뭐 7만 원이 나왔어라고 하면 20만 원이 나왔어라고 하면 그 금액도 20만 원 옆에다가 식대 단가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안 적혀 있다면 그거는 사실상 실비 변상적인 급식비가 아니라 고정급화된 통상 임금으로서의 그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소규모 이제 사업장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임금 내역 명세서가 작성되고 급여돼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르바이트 할 때는 아니요, 다 줘야 돼요. 다 한 달에 얼마 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시간급으로 월급제인 경우보다는 시급제인 경우가 많을 텐데 이번 달에 며칠 했다면 그러니까 몇 시간 했고 그 금액 시간급 그러니까 단가. 휴일이 뭐 빨간 날에 5개 있는 날이나 없는 날이나 똑같이 월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급제나 1급제도 1급제 단가가 얼마고 이거를 다 적으셔서 하셔야 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에 주휴수당 부분까지도 같이 표기해서 그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자동차학과 기계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